자, 오늘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인데, 유리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분분수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분수 정리하는 거라던가 연산하는 것들은 뭐 연습하면 되는 거고, 유리함수에서 점근선부터 그려놓고서 그래프 그리는 거 보게 잘 돼야 걔를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게 좀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러면은 267페이지에서부터 또 질문할 것도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548? 38? 오케이. 544? 일단 38, 44. 여기 보면은 a-b, a-c분의 a제곱, b-c, b-a분의 b제곱, c-a, c-b분의 c제곱, 요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있지, 기본적으로 그냥 통분을 어떻게 잘할 거냐, 요게 문제거든. a-b, b-a 부호만 달라. a-c, c-a 부호만 달라. 그래서 나는 뭘로 통분을 할 거냐? 요거 분모를 a-b, b-c, c-a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얘는 a-b랑 a-c, c-a가 아니라 a-c였으니까 분자에 곱할 때도 b-c가 아니라 c-b라고 곱해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b-c는 있는데 a-b가 아니라 b-a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곱해주는 게 c-a가 아니라 a-c. 얘는 a-b.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는 거야. 잠깐 미안해. 잘못 썼지? b-a야. 자, 이렇게 하면 통분은 다 됐어. 저 분자에 있는 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건데, 분자에 있는 애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얘를 c-b a제곱 더하기 c-b라고 한 형태가 나와 있고 a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c제곱 빼기 a, b제곱의 모양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 b제곱 c, c제곱 a 이런 게 있는데, c제곱 b, bc로 묶으면은 b-c가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c로 묶어주면 이게 똑같은 거니까 여기 a제곱이 있고 요게 나와서 플러스 b 플러스 c, 잠깐만요, 이게 c제곱 빼기 b제곱 여기까지는 맞고 b 빼기 c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지금 뭘 잘못 쓴 것 같다. 통분을 하면서 a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거 맞는데? 미안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고 이거 마이너스야.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b-c, a-b, a-c가 되는데, 얘를 얘한테 해주면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라고 나와. 그럼 결과가 뭐냐? 분모랑 똑같아.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랑 똑같아. 약분하면은 답은 1이야. 아주 짜증나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유리식 문제로 나와 있지만 사실 물어본 거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했었던 다항식의 연산, 거기서 인수분해 하던 거, 그거 물어보는 문제야 이게. 괜찮니? 이게 절대 쉽다고 얘기 안 해. 더러워. 더러운 이유가 뭐야? 아, 이거 다항식의 연산이야. 나 그냥 문제 쓰고 있는 거니까 너네가 다 써야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자, 다음 문제로 넘겨도 되겠니? 준비가 되면 얘기해줘. 됐어? 우주도 됐어? 그냥 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고 ab의 곱이 2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이거를 이용해서 뭐 이거 그냥 전개하는 걸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되는데 요게 6이고 얘가 2였으니까 계산하면 10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제곱해서 6이 되고 곱해서 2가 된다. 사실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 어쨌든 더한 거의 제곱이 10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얘를 정리하는데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얘는 인수분해 합차 공식. 해보니까 뭐 이거 약분되네? 약분되네? 뭐가 남아? 오, a 더하기 b의 제곱만 딱 남아. 그래서 답이 10이야. 그러니까 역시 뭘 물어보는 거야? 곱셈 공식 너 아직 안 잊어버렸니? 계속 튀어나와. 계속. 이제 이걸 좀 더 사악하게 해줄 때 얘를 요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2차 방정식 딱 주고 거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만드는 거. 그게 그나마 조금 쉽게 주는 거고, 이제 되게 더럽게 주는 게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복소수로 주는 거지. 켤레근으로 갖고 오게. 방법은 되게 다양해. 방법은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인수분해하고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인 거야. 여기에서 추가될 수 있는 요지들은 아직 남아있어. 요소가 꽤 많이 남아있어. 다음 48. 48번이 있지. 이게 되게 더러워 보여. 더러워 보이는데 내용을 살짝 바꿔서 보면 되게 쉬워져 버려. 참고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다항식일 때의 부분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부분 분수라고 하는 게 분모에 곱셈이 되어 있으면 그걸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쓰겠다 이런 개념이었잖아. 여기 지금 10제곱이 있거든. 이 10제곱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네? 분자에 9제곱이 있네? 그럼 이거 뭐가 될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앤데, 어쨌든 공통점을 보니까 x-1의 10제곱이 있지.
나머지는 분모에 어쨌든 x-1이란 인수만 있어.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A1부터 A9까지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되지. 조금만 생각을 해봐. 얘가 A1이 됐으면 좋겠어. 분모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겠지. 얘가 A2가 되면 좋겠어. 분모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근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니?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까?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요거 분모가 1이거든? 이렇게 되네? 2의 9제곱이 얼마야? 512거든? 거기에 8을 더했어. 그래서 답이 520이라고 나와. 갑자기 화가 나지? 지금 뭐야 저게? 이런 애야.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대부분 조잡하게 이렇게 뭐 A1 더하기 A3 더하기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이렇게는 안 해. 너네한테는. 그것도 방법은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네한테는 적어도 안 물어봐. 그럼 그냥 이만큼 어드밴티지. 지금 48번은 그냥 2를 대입하면 딱 끝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거든. 그럼 만약에 있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왼쪽은 0 빼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열제곱하면 얼마가 돼? 1이지. 그럼 분모가 그냥 1이야. x에다 0을 대입했어? 그럼 분자가 뭐가 돼? 8이 되네? 왼쪽이 8이야 그냥.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느냐? 오른쪽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a1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지?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아홉 번째는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아, 이걸 더하고 빼고 하면은 8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통 물어볼 때는 첫 항을 마이너스를 안 줄 거란 말이야.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럼 그때는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해서 A9까지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거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던 거 기억나? 얘네들을 더하면 두 번째, 네 번째 없어지겠지. 짝수 번째 다 날라가고 홀수 번째만 두 개씩 남아. 그러면 홀수 번째의 합은 얘하고 얘를 더해서 그럼 2의 9제곱 512만 남아. 반 나누니까 128이 돼. 짝수 번째 애들의 합은 뭐 고민. 자, 미안해. 512의 절반은 256이지. 256. 쏘리. 256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264라고 나오게 돼.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이야. 요거 하나에서. 뭘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을 수 있을까? 요렇게 발전을 시키는 문제인 거야. 얘도. 참고로 A9는 1이야. 왜요? A9가 왜 1이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은 양쪽에 x-의 열제곱을 곱한다 생각해봐. 곱하면 A1이 1이겠구나. 그러면은 x의 9제곱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애는 A1 x-1의 9제곱 A2 x-1의 8제곱 A9
x-1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면은 9제곱 개수는 1이지. 이 식에서 9차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개수인 A1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했었던 다항식의 연산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개념이. 오케이. 다음. 52. 여기 보면은 fn 분의 1 요게 4n제곱 빼기 1분의 1이거든. 근데 4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인수분해가 돼.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돼. 이게 부분분수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만큼 차이 나거든. 2분의 1에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 쫙 대입을 해보면은 1을 대입하면 2분의 1에 1 빼기 3분의 1 2를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10을 대입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공통이고 나머지 애들을 보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애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21분의 1은 21분의 20 약분하면 21분의 10 표정이 안 좋아. 오씨, 왜 저 인간 저렇게 쉽게 풀어? 나 맨날 이거 하잖아. 부분분수는 정말 많이 나오고 이 문제를 좀 더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2학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건 넘어가자. 내가 지금 뭔가를 딱 보여줄까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어서 그냥 버리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음 60 66. 자, 60번. 그래. 잊어버릴 때가 됐어. 잊어버릴 때가 됐어. 양쪽을 x로 나눠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 괜찮아? 괜찮아? 요게 되고 나면 상반방정식이라고 기억나? 상반방정식이야 결국. 요거 제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14. 얘는 그냥 4. 42, 8, 50, 45가 되겠네. 그러니까 유리식 처음 부분은 분수가 있다라는 것만 추가가 된 거지 사실은 곱셈 공식 부분을 다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
요 문제는 비례상수 쓰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얘를 더해버리면 x 2개, y 2개, z 2개가 12k가 되니까 x, y, z의 합이 6k가 된다라고 쓸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z가 3k, y가 k, x가 2k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xy, yz, zx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그냥 대입해. 2k제곱, 3k제곱, 6k제곱 분의 4k제곱, k제곱, 9k제곱 계산하면 11분의 14라고 나오겠다. 좋아. 다음. 68. 좋아. 이 결국은 비례상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야. 비례상수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자, 보니까 A, B의 득표수가 3대2, 2학년에선 2대3인데 학생 수의 비가 3대5가 된대. 그러면 있지,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A, B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1학년에서 얻은 득표수의 비가 3대2, 3A 대 2A다 라고 쓰면 돼. 2학년에서 얻은 득표수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2B 대 3B 서로 다른 거야. 자, 총 득표수를 보면은 1학년은 5A, 2학년은 5B만큼인데 1학년, 2학년의 학생 수의 비가 3대5라고 나와 있어. 자, 3대5다. 5A 대 5B가 3대5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B는 3분의 5A다 라고 생각하면 돼. 2학년이 좀 많아. 보니까 2학년이 좀 1학년에 비해서 많아. 그럼 이걸로 바꿔. 이제 B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3분의 25A인 거고 얘는 5A인 거고 얘는 3분의 10A인 거야. A의 전체 득표수는 요거 더해서 3분의 19A. 이거 분해 B의 전체 득표수 얘들 더하면 7A. 번분수 딱 계산해보면 19분의 21이라고 하는 분수가 나오게 되지. 지금 선생님이 결과 안 했잖아.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을 식으로 바꾼 거야.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좀 편하게 풀려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미지수가 없어. 뭘 미지수로 둘까? 내가 어떤 부분에다가 미지수를 딱 주면은 식을 표현하기가 편할까? 요런 거 연습을 좀 해두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아,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괜찮니? 오케이. 다음. 자,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이 정사각형과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해라.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애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 y축 자체가 정근선이 되는 애거든. 근데 지금은 그 x축, y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기준이 되는 정사각형. 3,3,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얘네 넷이야. 자, 얘네를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원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y는 x분의 k가 이 정사각형이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기를 원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뭐 1, 3, 4분면이라면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한계가 언제냐면 이게 아무리 작아져도 괜찮아. 아무리 작아져도. 왜? 무조건 2개는 나오니까. 커져서 요 점을 지날 때 이때는 양쪽 대칭이니까 2개밖에 안 만난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작아야 돼, K 값이. 이때보다는. K가 작으면 이게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럼 요 점을 지날 때 K 값이 얼마냐? 9가 돼. 그렇지? 근데 이건 양수일 때고, 양수일 때 K가 양수면 9보다 작아야 돼. K가 음수면 2, 4, 4분면을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때는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면 돼. 그래서 위에서 8개, 아래에서 그러니까 양수 8개, 음수 8개 합쳐서 16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수도 되거든. 음수. 또 84. 아, 좋아, 좋아. 그래서 오늘 늦잠도 자고 좋았어? 오늘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또 일찍 와도 된다고 이렇게 바꿔주고 하니까 오늘 약속 있는 사람 왜 일찍 오자 그랬어 그러면? 약속 그래 하기다. 그냥 쉬는 것도 필요해. 나는 이 중에 누구 하나쯤은 이렇게 뭐 저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재미없네. 그래. 자,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이 곡선의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게 만드는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절편이야. A라고 하는 거는 x축이랑 만난다. y좌표가 0이다. y좌표가 0이 되려면 x의 값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면 2-k라고 나올 거야. 괜찮니? 자, B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y절편이거든. 얘가 x절편이고 얘는 y절편이야. y절편은 x좌표가 0이 될 때의 값이 된다. 그러면 x좌표가 0이면 그냥 계산하면 돼. 1-2분의 k. C는 뭐라고 돼 있어? 점근선의 교점이래. 점근선의 교점. 자, 얘 점근선 어디야? 그치. x는 2, y는 1. 딱 정리가 돼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C는 2,1이 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했었던 직선의 방정식 부분의 문제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같구나. 얘네 사이, 얘네 사이, 얘네 사이 아무거나 2개를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A하고 C를 보면은
2에서 2-k를 빼면 k분의 1에서 0을 빼면 1 요거랑 2에서 0을 빼면 2분의 1에서 얘를 빼면 2분의 k 이렇게 되거든. 그냥 같으면 돼. 이게 얼마냐? 4분의 k야. 그래서 k제곱이 4면 되는데 k가 음수래. 음수구나. 그럼 마이너스 2. 양수면은 2겠지만 음수니까 마이너스 2. (92번) 좋아 좋아. 이것도 믿을 수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 학력평가? 너네는 지금 뭐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쉬워. 풀어보면은 자 x-k분의 6x-2 x-1분의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잖아. 점근선이 얘는 x는 k고 y는 6이야.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k가 돼. 맞니 여기까지는? 이 점근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0이다. 양수 k를 구해라. k가 양수구나. k가 양수인데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사실 모르거든. 근데 아마 1보다 크기는 할 거야 이게. x는 1, x는 k, y는 6, y는 마이너스 k. 요렇게.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 직사각형이야. k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요 사이에 있겠지만 어쨌든 직사각형이야. 세로의 길이는 자꾸 조심해야 돼. 6에서 마이너스 k를 뺐으니까 6 더하기 k가 돼. 자, 얘는 지금 그림에서는 k-1이기는 한데 사실은 k-1의 절대값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넓이가 30이라는 게 나오려면 k가 1보다 작으면 너무 작지 않니? k-1 이렇게 쓰면 돼. 요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얘랑 곱하면 30이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또 하나는 있지. 이게 생각보다 잘 써먹을 수 있어. 30이라고 하는 수는 3 곱하기 10이잖아. 얘가 10이 되긴 좀 힘들지. 얘가 10이 되려면은 k가 4가 되면 되네. k가 4가 되면은 3이네? 3 곱하기 2 하면 30 맞잖아.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좀 사이코 변태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좀 이쁜 숫자가 나오게 줄 거란 말이야. 자연수를 기대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앞만 봐도 안 떠올라. 그러면 괜히 하지 말고 그냥 전개하면 돼. 얘들 곱해서 30이다.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돼. 왜냐면은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무리수를 주는 거지. 근해무식 쓰라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정도는 기억해 주면 돼. 다음 98.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 x는 2, y는 3과 만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겠니? 얘가 점근선인 거야. 얘가 점근선인 거야. 이 x는 2, y는 3이 점근선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얘네들이 점근선이다. 얘를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y는 x분의 1과 일치한다. k가 1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잘 정리를 해주면 점근선이 x는 2, y는 3이고 k가 1이 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 통분하면 돼.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3, c는 마이너스 5. a, b, c를 더해라. 끝나는 거야. 정우 괜찮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지? 그냥 그래서 자꾸 기본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다음 16번. 유리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점근선의 교점에 있다. 얘 점근선은 x는 3, y는 마이너스 3이지? 이 3,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 대칭축이 되는 거였어. 기억나? 그럼 끝난 거지? y 빼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3. 요거 정리해보면 y는 x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x 요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a, b, c, d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0 요렇게 나와. 그래서 4개 더하면 마이너스 6. 지금도 내가 지금 특별하게 뭐 한 게 아니야. 정리해줬던 거 그냥 그것만 그대로 쓰는 거야. 제발 정리한 거는 외워라. 내가 전에 그 공식집 하나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 요번에 어제 또 내가 서점 갈 일이 있어갖고 잠깐 갔다가 다시 이름 확인하고 왔거든. 이름이 수포의 공식집이야. 근데 다시 확인했더니 이게 중등 내용부터 다 있어. 그래서 어차피 뭐 중등에서 배웠던 거 제가 뭐 하러 또 봐요. 아니야. 니네가 보면은 이걸 내가 중학교 때 배웠다고 싶은 게 또 나올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또 나와. 그래서 그냥 이건 추천. 그거 하나쯤은 그냥 영어 단어장 사가지고 외우는 것처럼 그냥 하나 사서 쭉 보는 거는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야. 진짜 그 선택 과목까지 다 들어가 있어. 두꺼운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원은 안 넘었어. 확실히. 만 얼마인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볼만은 한 것 같아. 나 거기 돈 받은 거 없다. 그냥 진짜 마음에 드는 책이라서 소개해 주는 거야. 다음 26 20부터 하고 가자. 절대값 나오면 힘들지. 그럼 fx가 x-6분의 a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데 절대값을 붙였더니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럴 때 fb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 유리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자, 일단 그 전에 얘부터 그냥 처리를 하고 가자. 얘는 fx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x자리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는 거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6분의 a 더하기 b까지가 fx 플러스 a고 여기에 더하기 2분의 a의 절대값 이렇게 되거든. 그냥 쭉 대입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거밖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유리함수에 절대값을 딱 붙였더니 y축 대칭이래.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의 모양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선 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원래. 근데 절대값을 붙였더니 절대값 붙이면 자, 식 전체의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된다. 이게 기본형이었단 말이야. 그게 올리는 순간 y축 대칭이래. 잠깐만 그러면 원래 점대칭이었던 애가 밑에 있는 거를 올리니까 양쪽이 똑같아? 근데 그 축이 y축이야? 요렇게 바꾸는 순간 1,3인지 2,4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야 돼. 그래야 음수의 부분 딱 올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려면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여기 분모에 평행이동된 거 없어야 돼. y축에 평행이동된 거 없어야 돼. 그래서 a가 얼마야? 6이야. b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3이야. 됐니? 그럼 이제 다시 fx는 x-6분의 6 빼기 3인데 여기에 b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특별하게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특별하게 고민을 한 건 뭐였냐면 절대값을 했더니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 되려면 유리함수의 모양이 y축 대칭이면 원래 뭐가 되었어야 될까? 사실 고민한 건 요거 하나야. 나머지는 뭐 했어? 그냥 갖다 대입했어. 이게 원점 대칭이 되어야 절대값 붙이면 y축 대칭이겠구나. 그러니까 기본형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질. 원래는 점대칭인데 이게 선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런 식으로 따져가는 거야.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26번이었나 그 다음에? 맞니? 자, 이 문제 참 자주 나오고 있지 않니? 유리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4사분면을 지난다,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 나오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형태가 항상 똑같아. 일단은 점근선부터 그려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을 점근선으로 하고 그러면은 x축은 이렇게 밑에 y축은 그냥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얘가 만약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하면 자, 요렇게 되면 4, 4분면을 지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4분면을 지나려면 결국 포인트가 어디냐? 4, 4분면 어떻게 지나갈래? 이런 게 돼. 그럼 일단 2, 4, 4분면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긴 이렇게 가. 이쪽에서는. 무조건 1, 4분면이랑 3, 4분면 지나는 데는 있거든.
4사분면을 지나려면 요렇게 오면서 y절편이 음수가 되면 돼. y절편 0을 대입하면 음수가 된다. 따라서 k가 양수가 된다. 이 문제는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y절편이 어디를 지나야 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걸 찾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다음 40 아니 혹시 그 사이에 다른 거 물어볼까 하고 기다려준 거야. (0부터) a까지 y는 x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3의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5인데 k가 양수래.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인데 잘 생각해봐. x는 마이너스 1, 우리가 봐야 되는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 그럼 얘보단 오른쪽일 거야. 얘보다 오른쪽이고 k가 양수면은 1, 3, 4분면에 그려져야 되지. 그래서 굳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밑에가 필요가 없어. 난 점근선을 이렇게 쓸 거야.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 있을 거거든. 됐니? 그래서 0에서부터 a일 때까지를 볼 건데 이 녀석의 최대값은 9. 0에서는 9가 나오고 최소값은 5. a에서 5가 나오겠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제 다 끝났네. 0일 때 9가 나오는데 0을 대입하면 k 더하기 3은 9, k는 6. a를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돼. a 더하기 1분의 k, 6 더하기 3이 5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이 2가 나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이더라. 다음 54 54, 56 오케이. 자, 요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얘는 뭐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잖아. 일단은 그리자.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축이 요렇게 있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러면 0일 때 마이너스 5 한참 밑에 있구나.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x절편은 5가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뭐 대충 이런 정도의 그림이 될 거야. 대충 그려놨어. 자, 근데 얘가 x의 절대값 더하기 k, x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렇게 v 형태가 되는 애였지. 요런 애를 k만큼 이동시키면 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두 점에서 만난대. 자,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하나는 계속 만나겠지. 이쪽에서 안 만나거든. 이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여기는 접하고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럼 두 점에서 만나지. 저럴 때 K가 얼마냐? 이거야. 이 K를 구해라. 여기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왼쪽이잖아. Y축 왼쪽이잖아. Y축의 왼쪽에 있으면 X좌표가 음수란 얘기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돼.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건 얘하고 접할 거야. 접할 거야.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양쪽에 x-1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잽싸게 좀 해줄게 이걸. 요렇게. 그래서 판별식을 구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빼기 4k 빼기 20은 0이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k제곱은 16. 그래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플러스 4겠니? 마이너스 4겠니? 뭐 보기에 음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4예요. 도 맞는데 그림을 보면 K 음수잖아 지금.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다. 이게 단답형으로 나와도 마이너스 음수겠구나 라는 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얘는 3, 4 사이에서 일단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리면 x는 y는 3이 점근선이고 x는 y는 3.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 3, 4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위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3일 때는 9, 4일 때는 6 여기 지나. y는 a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면 어쨌든 y좌편 0,2가 되는 애거든. 근데 y축이 이쯤에 있어가지고 0,2가 여기에 있어요.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a의 최대값은 쭉 올라가서 3,9를 지날 때 3분의 7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때 최소값을 쭉 내려서 4,6을 지날 때 기울기가 1일 때 1 이상 3분의 7 이하다. 1번이네. 그려보면 금방 나오는 애들. 그려보면. 그래서 항상 이 문제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불변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건 fx는 그릴 수 있네. 그려놓고. gx를 보니까 0,2를 지나네. 0,2를 찍어놓고. 근데 이 직선에서 a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 기울기가 커지면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3,9를 지날 때.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어? 4,6을 지날 때. 끝났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줬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만 접근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비슷한 걸 봐도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였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라는 방향을 봐야 돼. 방향을. 문제를 하나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요걸 좀 꼭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 58번 오케이 58번 우리 하나만 딱 더 하고 잠깐 쉬자. 자 y는 fx는 x분의 k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네들을 원점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8루트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랑 K가 전부 다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대충 그려보면 K가 양수야. 1, 3, 4분면을 지나. 1, 3, 4분면을 지날 거야. 내가 아무리 대충 그려도 좀 너네가 좀 그래도 보고서 저런 거구나 감을 잡으려면 최대한 잘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게 fx는 x분의 k이다 라고 쓴 건데 p는 a, fa고 q는 a 플러스 2, fa 플러스 2인데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는 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여기가 a, fa고 여기가 a 플러스 2, a 플러스 2분의 k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PQ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가 수직이야. 근데 요거 자체가 yx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2는 a분의 k이고 a 플러스 2분의 k는 a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PQ를 각각 y는 x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S라고 하자. RS. 이때 PQRS의 넓이가 얼마? 8루트 5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렇게 될 때 K의 값을 구해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K.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K.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좀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 K를 없애는 거야. 어떻게? yx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a구나 요게 a 플러스 2구나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어떻게? x의 좌표의 차이가 2a 플러스 2거든? 거기에 루트 1을 곱하면 끝이야. 왜? 요거 기울기가 1일 거거든. 대칭하면은. 얘는 괜찮니? 얘는 둘 사이의 길이가 2 루트 2. 요런 건 많이 내가 해줬으니까 기억날 것 같아. 괜찮니?
얘네 둘을 곱하면 8루트 5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얘네들의 곱이 8루트 5야. 얘 곱하니까 이렇게 되거든. 요거 곱하면 8. 아, a 플러스 1이 루트 5구나.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k는 어떻게 구하느냐?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오면 돼. a분의 k가 a 플러스 2라 그랬지? k는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거든. a가 루트 5 빼기 1이라고 했어. 여기에 1을 더하면 루트 5 플러스 1이 됐어. 합차공식이네? 그래서 이상하게 쉽게 나와. 괜찮니? 여기서 좀 고민해서 써야 되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 싶은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아, 이거 마이너스 대칭일 수밖에 없겠구나. 요런 거를 찾아내는 게 문제를 좀 쉽게 푸는 요령이 되는 거다. 됐니?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 하자.
66. 좀 전에 수능 문제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잠깐 문제 좀 봤거든.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작년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다 보지는 못했어, 아직. 근데, 막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좀 적어서, 좀 풀이하기가 괜찮은데, 컷은 비슷할 것 같아.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어서. 일단은 보자. 자, 66번에 보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만식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은 역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x-a분의 2ax 플러스 a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4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그럼 이걸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x축으로 n만큼 x 자리에 x-m이라고 써주고 됐지? y축의 방향으로 n-4만큼은 평행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은 원래 y 빼기 n-4니까 넘겨서 플러스 n-4 이렇게 쓰면은 되거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해줄 거냐.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 점근선의 교점. 그치. a,2a가 점근선의 교점이야.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4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점근선도 그렇게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생기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a 플러스 m, 2a 플러스 n-4라고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게 이동을 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역함수는 점근선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지겠지. xy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2a, a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그러면은 이제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고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x좌표를 보니까 a랑 am이랑 같다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y좌표를 딱 보면은 각각 2가 되면은 끝날 거야. 그래서 a랑 m이 각각 2가 된다.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4,2가 될 거고 2를 곱하면 8이 된다.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다. (72) 한 점근선이 x는 3이고 x가 3이 아닐 때는 fx는 x가 된다.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 되느냐? 원래함수랑 역함수가 같은 거다. 그러면은 한 점근선이 x는 3이야? 뭐 y도 3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점근선이 3이 돼야 돼. a는 3분의 1이겠지.
A분의 B가 3이 돼야 돼. B는 1이 되겠네. 그래서 A, B를 더하면 3분의 4라고 나온다. 끝났네요. 뭐 정리할 것도 없네. 다음. 86. 오케이. 확 넘어가네, 이제. 아, 고마워. 그러니까 너네들 자신감 가져도 돼. 잘하고 있는 거야. 질문 양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 너네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내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체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잘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fx를 구하는 게 먼저거든, 이 함수는. 근데 그림을 볼게. 그림을 보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네.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사실 이 문제는 원래 그래프를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너 이거 함수를 구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봐. 이런 의도의 문제거든. 원래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그런 의도의 문제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은 y는 x 위에 있네. y는 x 위에 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얘는 fx 자체가 f 인버스 x랑 같은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똑같아. 대칭이야, 그냥. (2026번을) 반복을 하래. 근데 2026번 반복해봐야 짝수번이잖아. 이게 똑같으면 두 번 합성하면 항정함수가 될 거 아니야. 짝수번 합성하면 항정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답이 마이너스 5야. 만약에 이 문제가 2025번 홀수번을 물어봤으면 함수를 찾아야 된다. 그때는 함수를 찾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에서 언제 마이너스 5가 될까? 이걸 찾아보면 되기는 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항등함수가 된다. 요것만 찾아도 되는 문제야. 짝수번이기 때문에. 괜찮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겠으면 버려. 나 미리 얘기했어. 자, 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게 홀수번일 때 f 2025-5를 구하는 걸 보여줄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르겠으면 버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점근선까지 내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지금 여기 넓이가 2가 돼.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의 값인데,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면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2가 돼야 되는데 얘 길이가 3이거든. 그러면 얘 길이가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만큼 내려가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구할 수 있어. 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함수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유리함수는. 근데 저게 뭔 소리예요? 싶으면 이건 버려도 돼. 이거 응용했던 문제가 1학년 학력평가에 30번으로 나온 적이 있어. 요거는 그냥 저런 이상한 방법이 있구나. 몰라도 상관이 없구나 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 다음 질문. 90.
이거 하고 나면은 약간 좀 억울한 문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gx에 3을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라.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하자. 얘는 2,1을 지나 평행이동. 그래서 잠깐만, 너무 커졌다. 대충 이렇게 그릴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이제 된 것 같아. 이렇게 될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래.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있지.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애거든. 이 gx라고 하는 애가. 이 fx는 x분의 4가 되고, gx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x-a분의 4 더하기 a.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얘는 2,1을 대입하면 되겠지. 2-a분의 4 더하기 a. 얘는 y좌표가 a가 될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아. y는 x분의 4,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더라. 지금 얘 길이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요 길이 하나를 k라고 하면 넓이가 2분의 1 k제곱인데 이게 2분의 9야. k라고 하는 애가 3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y좌표에서 이만큼을 뺀 게 3이다. 이게 3 더해서 이게 5다. 2-a분의 4 더하기 a는 5가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라 라는 거지. a 넘기고 2 빼기 a를 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양수인 a 값이 0과 2 사이에 있는 a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x는 x-1분의 4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3을 대입해 주면 3이라고 나오더라. 다음 96, 92, 96. 이 y는 x분의 1하고 y는 x-2분의 1은 특징이 뭐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다가 y는 5분의 1, y는 2. 이 둘러싸인 도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얘들 어떻게 써? 넓이가. 사실 넓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양이 똑같은 거야. 이동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갖다 붙이면 돼.
그럼 가로의 길이는 이거 평행이동한 거니까 무조건 2야. 세로의 길이는 여기 아까 y는 2하고 y는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에서 5분의 1을 빼면은 5분의 9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넓이는 5분의 18.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있지 a,a-1분의 16 더하기 2가 되거든. 그래서 PQ의 길이는 여기서 2를 빼면 돼. PR의 길이는 A에서 1을 빼면 돼. 얘들을 더하면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 산술기하 평균. 갑자기 산술기하가 나와. A 빼기 1이 양수거든. 이게 똑같거든, 모양이.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자면은 유리함수에서 뭐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런 문제 나오잖아. 무조건 정사각형이야. 아까 여기가 넓이가 일정하다 요 얘기 했었잖아. 이게 16, 그럼 여기가 4 더하면 8, 그게 최소값. 심지어 이걸 x축, y축까지 내려도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요게 정사각형이고 얘를 더해버리면은 그게 답이 돼. 길이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기억해서 쓸만한 사람은 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 그냥 방법만 외워가지고 써먹든 아니면 아예 버리고 그냥 제대로 쓰든 이게 더 나을 거다. 다음 704. 그 사이는 괜찮니? 본이 정욱이는 마지막에 몇 개는 또 못했구나. 아니, 다 아니야? 다 덮어서. 터프는 버렸어요. 버리지 마. 아니, 어려울 것 같은 거지.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 보면은 막 미친 듯이 어려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중에 생각해 보면은 할 만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항상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덮어버리잖아. 그럼 거기서 발전이 힘들어. 한번 해볼까?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 자, 얘를 움직이는 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있지?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얘는 1,1이라고 하는 점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거든. 얘가 어떤 이냐면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야.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애거든. 1학년 문제에서는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얘기를 해.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0을 대입하면 0,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져.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자, 얘보다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겠지? 언제 제일 가까워지느냐? y는 x랑 만날 때. y는 x랑 만날 때.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2,2가 될 거야. 괜찮니? 됐니? 요 둘 사이의 거리 루트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1학년 문제에서는 이 모양밖에 안 나와. 적어도 연수나 대권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만약에 이거를 기울기를 바꾸잖아? 기울기를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도 여기서가 제일 가까운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더 가까워 보이는 애가 있지. 얘는 아니지. 여기서부터는 아니잖아, 일단. 얘보다도 가까운 게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더러워져.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 접선의 개념으로 갖고 와야 돼. 전에 몇 번 보여준 적은 있어. 2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가 돼야 돼.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만들어서 접점부터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 개념으로 풀어야 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너네한테 물어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대칭 축이 되는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나마.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1인 점이랑 만날 때 이게 최소구나 정도로 그냥 외워버려도 무방하다. 요 형태는. 혹시 다른 응용을 그래도 전 궁금합니다 하는 사람은 따로 나한테 톡을 보내든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있고 그걸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는 따로 알려줄게. 다음 6.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점근선의 교점을 A,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때 A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P가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결국은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그래프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야. 자, 얘 그림을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1과 y는 1이 있어. 그래놓고 y축, x축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2, 4, 4분면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의 넓이 중에서 최소인 걸 구해라. 언제? 요렇게. 이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이건 2, 4, 4분면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건 y는 마이너스 x가 돼. 얘랑 만나는 점을 찾아. 찾아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올 거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 반지름이 2가 되거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4파이라고 나올 거야. 괜찮니? 내가 요거 값은 구하는 게 뭐 너네가 못할 거를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빨리 계산을 한 거거든. 물론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한 거기는 해.
그래서 빨리 나온 건데 일단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중심에서 아까 점물선의 교점에서부터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만나는 점까지가 최소가 될 거야. 아까 여기서 정사각형 얘기했잖아. 정사각형 나오는 데야 결국은. 이게 무조건 최소다. 또 괜찮니? 우주는? 이 8번은 8번하고 10번을 내가 안 풀었을 것 같아서 그냥 풀고 싶은 사람을 위한 팁만 줄게. 8번은 제곱의 합이잖아. 이거 그냥 P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해가지고 제곱 써도 식이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그것보다 제곱의 합이 나오면 중선 정리를 쓰면 편하다. 요거 딱 중점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에서 또 점근선의 교점이 나와. 그래서 AP는 고정, AP란다. AM은 고정이고, 이제 MP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점근선의 교점에서 곡선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 요걸로 가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어버려. 중선 정리는 또 종종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여있기를 학력평가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색칠이 잘 보이지 너네는? 거기 그 조그만 삼각형 두 개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더라. 식으로 그냥 써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a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p를 x절편, q는 y절편 요 개념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은 의외로 되게 쉽게 나와. 식 자체가. 그러니까 정욱이도 아까 얘기하기를 이건 터 풀어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너네들 틀리는 양상을 보잖아? 그럼 보통 많이 틀리는, 정말 이걸 왜 틀려 싶은 문제가 어디서 많이 틀리느냐?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너 써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 정말 많이 틀려. 그럼 틀리는 이유가 뭐냐? 개념이 없어.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개념이 개념으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들었으니까 이런 거겠지 감만 잡고 있는 거야. 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라고. 아까 선생님이 공식표 사가지고 보면 좋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야. 정확한 워딩을 내가 알고 있고 혹은 그 워딩을 써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언어로 바꿔서 써.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걸로 바꿔. 그걸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개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편해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계산하는 건 너는 산수만 잘하면 돼. 산수 틀리는 거 너무 많아 아직도. 그리고 산수 틀리는 거는 이거 진짜 답이 없어. 그냥 연습 많이 하고 시험 때 긴장 조절 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이건 내가 어려운 거니까 못할 거야 하고 손을 놔버릴 게 아니고 있지. 거꾸로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 뭐지? 이거 아이디어가 뭐가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의외로 계산 자체는 깔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될 거야 라는 것만 딱 파악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일 거다.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